사랑합니다. 1학년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국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어 활동책이 준비되었나요? 오늘은 국어 활동으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국어 활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었는지 생각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단원 그림 일기를 써요를 배우면서 그림 일기를 쓰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어요. 기억나나요? 네. 그림 일기를 쓸 때 우리는 어떤 차례로 일기를 써야 한다고 배웠죠? 네. 그림 일기를 쓰기 전에 먼저 하루 동안의 겪은 일을 떠올려 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더라? 그 중에서 나에게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지? 나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지?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루 중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걸 모두 일기로 쓰긴 어렵잖아요. 대신에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일을 고른 다음, 맞아. 오늘은 급식소에서 내가 좋아하는 닭 요리가 나와서 너무나 기분 좋게 밥을 먹었어. 이런 이야기. 아니면 오늘은 즐거운 생활 여름에 대해서 배우면서 부채 만들기로 했는데 친구랑 가위바위보 하면서 게임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를 선택한 다음에는 그 일이 있었던 일기를 쓰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쓴다고 했죠? 네, 날짜와 요일 그리고 오늘의 날씨에 대해서 씁니다. 날짜와 요일, 날씨를 쓰는 것은 일기이기 때문에 그날에 있었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다음에 봤을 때,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구나, 그날 날씨는 어땠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날의 일을 함께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림을 그리고 내용을 쓰죠. 네, 내용을 먼저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림과 내용이 서로 관련이 있어야겠죠. 내용에 상관없는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그림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그린다면 그림 일기로서 잘한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기억에 남는 장면. 일기와 내가 쓴 글과 관련이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빠뜨리기 쉬운데 꼭 해주라고 했죠? 쓴 것은 반드시 다시 읽고 다듬어 주는 게 좋아요. 우리는 지금 일기를 쓰는 걸 처음 배우고 있잖아요. 물론 잘 쓰는 친구도 있겠지만 처음이라서 서투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을 반드시 다시 읽으면서 혹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빠뜨린 건 없는지 아니면 내가 쓴 글자가 틀린 것이 있으면 바로 고치기도 하고요. 또 이걸 좀 더 덧붙여서 내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고 싶어 하면 그걸 더 덧붙여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은 다시 읽고 다듬어주는 과정까지 해야 자신이 쓴 일기가 다음에 좋은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 일기를 쓰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일어난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게 돼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으려면 그림 일기를 순서에 따라 써보는 활동을 계속 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공부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오늘 공부는 국어 활동으로 할 거라고 했죠? 국어 활동 준비되었죠? 오늘은 92, 93쪽이에요. 오늘은 그림 일기를 쓰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림 일기를 잘 쓰려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도 잘 써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어난 일과 그때의 느낌을 써보는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친구가 얘기하는 거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삼촌이 우리 집에 오셔서 반가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반가웠습니다. 네. 삼촌이 우리 집에 오셨기 때문에 반가웠던 거죠. 그래서 반갑다라는 느낌을 표현했어요.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죠? 오랜만에 삼촌이 우리 집에 오셔서, 이 부분이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일, 오랜만에 삼촌이 우리 집에 오셔서, 그리고 그때의 느낌,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두 번째 문장 볼까요? 동물원에서 새끼 호랑이를 보니 귀여웠습니다. 자, 역시 일어난 일은 동물원에서 새끼 호랑이를 보니, 나에게 일어난 일이죠. 동물원에서 새끼 호랑이를 보니, 그때 나의 느낌은 귀여웠습니다. 이 친구는 새끼 호랑이를 보니까 귀여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자, 이렇게 느낌을 나타내는 것은 일기를 쓸 때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중에서 아직 느낌을 나타내는 게 익숙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느낌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우리의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를 몇 가지 가져왔어요. 같이 우리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말할 때 어떤 느낌의 말이 어울리는지 같이 생각해 봅시다. 먼저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를 읽어 볼까요? 기쁘다, 신나다, 감사하다, 사랑하다, 좋아하다, 뿌듯하다, 그립다, 행복하다, 설레다, 즐겁다, 편안하다, 멋지다. 네, 모두 아주 긍정적인 단어예요. 나의 감정을 표현할 때 긍정적인 단어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기분도 있죠. 네, 부정적인 기분도 한번 알아볼까요? 슬프다, 쓸쓸하다, 실망하다, 외롭다, 울고 싶다, 불쌍하다, 화나다, 짜증나다, 미워하다, 신경질나다, 아프다, 힘들다. 네, 어때요? 네, 이런 감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표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도 솔직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세 번째 감정 카드를 볼까요? 피곤하다, 무섭다, 놀라다, 부끄럽다, 신기하다, 귀찮다, 궁금하다, 심심하다, 지루하다. 네, 이렇게 감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선생님이 카드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러면 각각의 감정이 언제 쓰이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먼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해봅시다. 자, 생일날이에요. 여러분도 생일을 겪어보았나요? 네. 생일날과 관련되어서 먼저 나의 긍정적인 경험을 나타내는 감정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를 들면 생일이 되어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네, 생일이 되어서 선물을 받으니 기쁘다. 되겠죠? 그리고 생일 선물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인 나는 어떻게 하죠?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죠? 친구들이 왔어요. 생일 파티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네, 신나겠죠? 신나다. 나는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자, 부모님의 감정을 생각해 볼까요? 자,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아이를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네, 뿌듯하다. 그죠? 누군가
내가 어떤 일을 해냈을 때, 예를 들면 어렵게 줄넘기를 10개까지 했다. 연습을 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내 마음이 뿌듯하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을 때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내 모습도 기뻐지죠. 이때 감정은 뿌듯하다. 네. 그리고 선물 상자를 열기 전에 선물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생각하면서 여는 순간 두근두근 하는 그 감정은 설레다. 그리고 오늘 생일 잔치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안 오셨어요. 멀리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그런 감정은 그립다. 자,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내가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멋진 크레파스가 나왔어요. 크레파스를 보고 나는 멋지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친구들과 노는 이 시간이 너무 즐겁다. 그리고 나의 이런 모든 감정, 부모님과 함께 생일 잔치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이런 시간이 가져서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 집은 나에게 이런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를 쉴 수 있게 해주니 편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생일 잔치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감정을 표현해 보았어요. 여기 선생님이 보여주는 감정 카드 외에도 감정을 나타내는, 느낌을 나타내는 많은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써보도록 해요. 자, 그렇지만 생일 잔치에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 생일 잔치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감정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자, 오늘 내 생일인데 아무도 내 생일을 몰랐어요. 나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네, 나는 슬플 거예요. 슬프다. 슬프니까 어떤 감정이 들까요? 울고 싶다. 나 혼자 생일에 있으니, 생일날에 나 혼자 있으니 나는 정말 외롭다. 쓸쓸하다. 생일 잔치에 친구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나의 감정은 외롭고 쓸쓸하죠. 그리고 좀 있으면 더 화가 날 거예요. 화나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너무 짜증날 거예요. 짜증나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다 보니까 친구를 미워하게 될 수도 있겠죠. 미워하다. 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너무 불쌍해요. 나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내 생일인 걸 몰라줬어요. 그래서 선물도 하나 못 받았더니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실망하는 감정도 날 수 있겠죠. 자, 이런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 점점 쌓이고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신경질이 났어요. 신경질 나다. 짜증나다와 비슷하죠. 화나다, 짜증나다, 신경질 나다는 비슷한 경우를 나타내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힘들다 이렇게 되겠죠. 알고 보니 생일 잔치에 부모님이 깜짝 파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감정이 바뀔 수도 있겠죠. 나의 이렇게 외로운 생일날을 생각해서 아프고 힘들고 쓸쓸하고 실망하고 외롭고 불쌍하고 이런 감정들도 모두 소중한 감정이랍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표현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래서 너무 쓸쓸했어요 라고 조용조용히 말할 수 있는 것도 내 감정을 말하는 건강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표현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이런 아픈 감정들을 솔직하면서도 담담하게 부모님께 표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표현하기 힘들다면
일기장에 내 감정을 써보는 것도 좋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감정들을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다른 감정이에요. 자, 피곤하다. 어떨 때 피곤하다는 말 써요? 너무 많이 놀아서 몸이 아프고 힘들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 피곤하다. 예를 들면 생일잔치에 친구들과 신나서 운동장을 뛰어다니면서 3시간이나 축구를 했어요. 그럼 내 몸은 피곤하다.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할 때도 있어요. 동생과 하루 종일 놀아주다 보니 피곤하다. 그죠? 무섭다.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꺼져서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러면 놀라고 무서워지겠죠. 놀라다, 무섭다. 그리고 친구가 나에게 갑자기 나 너 좋아해 했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럴 때도 있죠. 아니면 친구들 앞에서 실수를 했어요. 그럴 때도 부끄러울 수도 있죠. 부끄럽다는 감정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신기하다. 처음 보는 물건을 보면 신기하죠? 신기하다. 호기심이 생기고 이게 뭘까 싶은 신기하다, 궁금하다. 이런 감정이에요. 다음, 누군가 나에게 자꾸 놀자고 하는데 나는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귀찮다. 동생이 자꾸 업어달라고 해요. 나는 귀찮다. 사랑스러운 동생도 귀찮을 때가 있죠. 자, 오늘 하루 종일 혼자 있었어요. 자, 그럴 때 내 감정은 심심하다. 그리고 지루하다. 심심하다, 지루하다는 비슷한 감정이죠.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면 심심하고 지루하죠. 자,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알아두면 일기 쓰기가 훨씬 더 풍부해지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나타내는 일기가 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생각해 본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를 보면 생각하면서 한번 완성해 볼까요? 자, 친구가 줄넘기를 참 잘했습니다. 자, 친구가 줄넘기를 잘했대요. 그럼 우리가 드는 감정은 뭐가 될까요?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부러웠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감정들이 떠오를 거예요. 나도 더 열심히 연습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 거고요. 자, 그래서 일어난 일은 친구가 줄넘기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느낌은 나도 열심히 연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줄넘기를 잘하는 친구가 참 부러웠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니까 자기의 느낌대로 적으면 돼요. 나도 연습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감정을 넣어도 되죠? 줄넘기를 잘하는 친구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적어도 돼요. 부러웠습니다. 부럽다라는 것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감정이죠. 그런 감정을 써도 돼요.
어떻게 잘할 수 있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것도 괜찮죠? 네. 아까 감정의 단어 중에서 생각나는 거 넣으면 되겠어요. 자, 친구가 나를 놀렸습니다. 자, 친구가 나를 놀렸어요. 그럴 때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감정 카드를 한 번 더 볼까요? 네. 나는 울고 싶었습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나는 짜증이 났습니다. 나는 친구가 미워졌습니다. 그렇죠. 이런 감정들이 생기죠. 친구가 나를 놀렸습니다. 선생님이 감정을 솔직하게 쓰라고 했죠. 네, 그렇다고 해서 글에다가 욕을 써서는 안 되겠죠. 네, 나는 화가 났습니다. 네, 나는 화가 났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나는 화가 나서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도 적을 수 있겠죠. 다음, 그림을 보고 민호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문장으로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볼까요? 자, 민호가 무엇을 보고 있죠? 네, 초롱이라는 자기 집에 개를 보고 있어요. 초롱이는 새끼를 낳네요. 자, 여러분 꼬물꼬물거리는 작은 강아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강아지가 귀여웠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강아지를 보면 아 귀엽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그렇죠.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자, 초롱이가 새끼를 낳았다. 강아지들이 정말 귀여웠다. 좀 더 쓴다면 네,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써보았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살펴볼까요? 어떤 그림인가요? 즐거운 가족의 모습이죠. 네, 역시 민호가 생각한 거네요. 민호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민호네 가족인 것 같아요. 누가 요리를 하고 계시죠? 네, 아버지께서 요리를 하셨네요. 어떤 요리를 했는지 한번 글을 읽어볼까요? 일요일에 아버지께서 볶음밥을 해주셨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볶음밥을 해주셨어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아버지의 볶음밥은 정말 맛있었다. 오, 좋아요. 또 아버지의 볶음밥은 맛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 정말 좋았다. 네,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아버지의 볶음밥이 꼭 맛있으란 법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맛있었다고 생각해보고 해볼까요? 네.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볶음밥은 정말 맛있었다. 자, 정말 맛있었어요. 아버지께 감사했다.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니 행복했다. 이런 감정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선생님이 써준 건 그냥 예시 자료니까 그대로 쓰려고 하지 말고 나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문장으로 표현해 보도록 해요. 좀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그림 일기를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민호의 입장에서 봅시다. 자, 민호는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첫째는 줄넘기를 한 일. 두 번째는 칠판을 보니 수학 시간인가 봐요. 그때 친구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박수를 치고 있네요. 세 번째 그림은 민호가 급식소에서 있는데 밥을 주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민호의 표정을 보니 밥을 먹고 싶어 하나요? 어때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자, 그럼 먼저 보기를 볼까요? 보기에는 무엇을 썼는지. 친구와 줄넘기 연습을 했다. 줄넘기를 잘하는 친구가 부러웠다. 나도 열심히 연습해야겠다. 라고 했네요. 자, 이건 첫 번째 그림을 보고 쓴 것 같아요. 자, 일어난 일은 뭐죠? 친구와 줄넘기 연습을 했다. 이 부분이 일어난 일이에요. 친구와 줄넘기 연습을 했다. 줄넘기를 잘하는 친구가 부러웠다. 나의 생각이죠? 느낌. 줄넘기를 잘하는 친구가 부러웠다. 나도 열심히 연습해야겠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 장면으로 한다면 어떤 걸 할까요? 두 번째 장면에는 이 친구가 주인공이네요. 여자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언어 시간이라고 했죠? 칠판을 보니 수학 시간이라고 했죠. 자,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 박수를 친다는 것은 칭찬을 받았다는 뜻이죠. 네, 요걸 가지고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한 일은 뭐죠? 수학 시간에 발표를 했다. 그렇죠? 언제? 수학 시간에 뭐 했나요? 발표를 했어요. 수학 시간에 발표를 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주셨죠? 선생님께서 칭찬해 줬어요. 선생님께서 박수를 쳐주셨다. 혹은 칭찬을 해주셨다. 자, 칭찬을 해주셨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정말 좋았다. 아니면 정말 기분이 좋았다. 아니면 행복했다. 기뻤다. 다 되겠죠? 정말 기분이 좋았다. 네. 기분이 좋은 것 외에도 다른 거 어떤 거 할 수 있을까요? 행복했다. 정말 멋지다. 이런 기분도 칭찬을 받은 후에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쓰는 시간이에요.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리고 그림 일기를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부침 3에 보면 뒤에 부침 3을 찾아볼까요? 여기 있죠? 네, 이렇게 그림 일기장 틀이 하나 나와 있어요. 찾았나요? 네, 여기에 바로 써도 좋고 이렇게 잘라서 써도 좋습니다. 붙임 자료를 쓸 때는 앞뒤로 접었다가 이렇게 톡 해주면 된다고 했죠? 네.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정한 그림 일기를 쓰는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언제? 오늘 날짜. 날씨는 어땠지? 그냥 맑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직접 보고 날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금 넣어서 햇님이 웃고 있어요. 비가 주룩주룩 온다고요? 그러면 비가 하루 종일 오는 날씨. 이렇게도 적을 수 있고요. 비가 와서 나가지 못해서 외롭고 슬픈 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한 가지를 정하고 일기를 쓰는 차례 기억나죠? 잘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러면 국어책을 다시 한번 펴서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하면서 해보도록 해요. 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오늘 하루 겪은 일을 떠올리고 기억에 남는 일을 고르고 날씨와 요일 날씨를 쓰고 날짜와 요일 날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내용을 쓰고 마지막으로 쓴 것을 다시 읽고 닫기. 기억나죠? 그러면 이제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이 직접 한번 써보는 거예요. 쓴 일기는 여기 94쪽 옆에 이렇게 끼워서 가지고 오도록 해요. 자, 이제 영상이 끝나면 그림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림일기는 저녁 시간에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피곤할 수 있으니까 너무 늦게 쓰지 않도록 해요. 자, 오늘도 수고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